더하기 1이 이라는 건 누구나 알죠. 답이 있다는 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함수 단원의 두 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네요. 그때 이 식을 정리해서 하나의 함수로 나타내라. 지금 역함수도 보이고요. 합성함수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 자, 합성에 역함수가 적용이 돼 있다. 어떻게 했죠? 항상 뒤에서부터 적용해서 써준다.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로 써준다. 그리고 역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다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우리 연습했었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와 있는 문제 함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괄호에 있는 거 얘부터 적용시켜 줄까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역함수 적용시켜 주니까 F 인버스 그리고 G 인버스의 인버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G 인버스 인버스 어떻게 돼요? 그쵸? 다시 G, 자기 자신이 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봤지만 함수와 역함수는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함수는 G 합성 F의 함수로 정리가 된다. 결국 이 문제는 G 합성 F의 함수를 구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G 괄호 fx. 자, fx의 함수가 지금 3x-1이네요. 그래서 지금 x자리에 3x-1을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x-1 뒤에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가 3이기 때문에 a, b의 값은 마이너스 9.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함수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고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지금 역함수의 함수값을 그래프에서 찾으라 라고 했네요. 우리 앞에서도 연습했죠. 지금 역함수가 합성되어 있고 b부터 구하래네요. 그러면 합성함수 우리 연습했듯이 f 인버스 b 얘부터 먼저 계산해 줘야겠죠. 그리고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함수값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얘를 다른 미지수로 돌아. 근데 미지수가 많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네모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f의 네모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그게 b가 된다는 걸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그림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b 가지고 와볼게요. b가 여기 있죠. 근데 우리 y는 x 괜히 줬겠어요? 그쵸? 이 함수값, y값이 b가 돼야 되니까 b 자리는 이 y는 x 따라가면 여기 부분에 있네요. 이 b가 나오게 하는 그때 x값을 알아야 우리 네모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하늘색 그래프를 따라가면 어디예요? 바로 c를 대입했을 때 fc를 대입했을 때 지금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모,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c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다시 f 인버스 c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 다시 f 인버스 c의 값을 이번엔 세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 세모는 이번엔 c가 나옵니다. 그래프에서 또 찾아볼게요. 자, c의 값 여기 있으니까 y의 값이 c. 그러면 y는 x 따라가서 c의 값은 여기 있네요. 자, 이 c의 값을 나오게 하는 x의 값. 하늘색 함수 그래프 따라서 내려가면 어디예요? 그렇죠. d. d일 때 함수 fx의 값, fd가 바로 c다. 그래서 fd가 바로 c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모 자리에 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 값이 d. 답은 4번 D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어렵지 않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유리함수 나왔네요. 지금 유리함수 형태가 이렇게 일반형 형태로 나와 있어. 뭐, 표준형, 일반형, 기본형 형태 그 개념을 외우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는 표준형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저 식을 우리가 분류를 해줄게요. 분리. 분모를 가지고 분자로 직접 나눠줘도 되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바로 이렇게 묶어줬었죠.
앞에 3, x 앞에 있는 개수로 분모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분자를 만들어줬어요. 3x 플러스 3인데 7이 되려면 4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쵸? 하트 하트로 선생님 쪼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쪼개면 약분돼서 3 남고 얘는 x 플러스 1분의 4가 남는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함수를 정리하면 x 플러스 1분의 4 더하기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옆에다가 써볼게요. y는 x 플러스 1분의 4 더하기 3. 자, 이게 표준형 형태였고 선생님이 항상 기본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본형. 자, 기본형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유리함수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y는 x분의 k 형태. 여기 앞에까지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4의 그래프, 기본형 형태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지금 네. 분모가 0 되는 값 아니면 지금 x 빼기 1을 해준 거죠.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분모가 0 되는 거 찾으면 쉽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는 뒤에 있는 상수 읽어주면 된다. 3만큼 이동한 평행 이동 그래프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형 형태에서에 있는 관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다 평행 이동시켜서 생각해줘라 라고 했었죠.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래프에서의 점근선이었어요. 점근선 x는 0, y는 0이었죠. x축, y축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점근선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이 x좌표에 그냥 x자리에 더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우변에. 그럼 x는 마이너스 1, y는 3이 바로 점근선이 되고 이때 대칭점은 우리가 0,0이었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때는 어떻게 그려지냐? 그래프 개형이 x축, y축일 때 최고차 여기 이 앞에 있는 개수 x분의 k에서 k가 양수기 때문에 1, 3, 4분면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대칭이 그려지죠. 그래서 얘는 대칭점은 0,0이었어요. 그리고 이 점을 평행 이동시키면 마찬가지로 이동한 만큼 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1,3만큼 대칭점이 되고 그 다음에 대칭인 직선이 있어요. 이 그래프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 그 직선을 만들어 놓고 얘를 평행 이동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얘는 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얘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요 그래프 개형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요 그래프 개형 한번 그려볼게요. 유리함수 우리가 표준형 형태를 그릴 때는 일단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라고 했어요.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3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y는 3. 얘를 이제 x축, y축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이 k 값이 양수. 요 x, 기본형에서 k 값. x분의 k 할 때 x분의 4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1, 3, 4분면을 지난다. 얘를 1축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y축과 만나는 점, 얘가 뭐예요? y절편이죠. 그래서 x가 0일 때 y값. 얘는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첫 번째 여기에다 대입해도 편하겠죠. 그래서 얘 값이 7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여기 얘는 x가 0일 때 y값. 이것도 찾아줄 수 있고요. 그럼 문제 보기 볼게요. 11번. y축과의 교점의 좌표. 방금 했죠. y축과의 교점의 좌표. x가 0일 때 y값 7 나오죠. 0,7을 지는다. 맞네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감소한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은 이쪽이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가 커질수록 y값은 어때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계속 끝없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어나가지만 y는 3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죠. 그게 바로 점근선의 뜻이었고요. 그래서 y값은 감소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의 대칭 그래프이다. 맞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3. 맞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죠. 마이너스 3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 보기만 가지고도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쵸? 얘네 3, 4, 5번만 읽어봐도 셋 중에 하나가 지금 틀리죠. 그쵸? 모두 이 평행 이동을 가지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와 일치한다. 지금 Y는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5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켰더니 이 Y는 X-1분의 2X-3의 그래프와 일치했대요. 물론 얘를 표준형으로 아까 우리가 식을 변형한 것처럼 표준형으로 바꾸고 얘도 표준형 바꿔서 이동한 만큼 A, B의 값을 구해줘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사용할게요. 우리 대칭점, 점근선 모두 다 평행 이동한 만큼 움직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점근선을 활용할 거예요. 점근선을 활용할 건데 점근선을 이 일반형 형태에서 쉽게 구하는 법을 정리를 하고 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작년에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우리가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줄이고자 선생님이 설명해 준 방법이죠. 여기에 점근선 구하기 일반형 형태에서 점근선을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분모를 가지고 분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점근선만 이용한다면 그래서 x는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d 분모가 0인 x의 값. 자, 그 다음에 y는 우리가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x항의 개수의 비예요. 그래서 c분의 a x항의 개수의 비. 개수가 약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의 비로 구할 수 있다.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y는 x항의 개수의 비, 분모, 분자 1분의 3, 3이죠. 자, 얘를 마찬가지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때 점근선 x는 분모 0 되는 값 1, 분자 x항의 개수의 비, 분자 분모의 x항 개수의 비는 1분의 2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에서 얼만큼 이동해야 1이 되나요? 그래. 헷갈리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1이 될 때, 그리고 3에서 b만큼 움직였을 때 2가 된다. 그래서 이때 a는 마이너스 2 이항하면 3 나오고 b는 3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2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13번 문제 볼게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의 대칭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래요. 필요 충분 조건. 자, y는 x 대칭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요? 아까 정리했던 기본형 그래프에서 y는 x의 대칭인데 하고 떠올렸을 거예요. k가 양수라고 했을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축, x축. 그래서 k가 양수니까 이렇게 1, 3, 4분면을 지나면서 대칭이게 그려지죠. 대칭만 한번 확인해 봤을 때 대칭점은 어디예요? 대칭점. 그래프는 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0,0을 기준으로 대칭이고 그리고 직선, 점은 0,0.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그쵸. y는 x의 그래프의 대칭. 그리고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의 대칭이에요. y는 x 직선,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의 대칭이다. 그래서 이걸 떠올려서 우리 친구들이 이 유리함수가 그럼 일반형 형태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 지금 k가 양수일 때고 음수일 때도 y는 x의 대칭이죠. 이렇게 기본형 그래프는 다 y는 x의 대칭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접으면 지금 동일하게 대칭이죠.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쉽게 생각해보면 y는 x 그래프를 그려놓고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y는 x 여기를 다시 써볼게요.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대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k가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평행이동돼서 y는 x의 대칭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기본형 형태만 우리가 y는 x의 대칭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럼 얘 조건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대칭점을 같이 이용을 해줘야 돼요. 이 y는 x의 대칭일 때 대칭점도 항상 y는 x 위에 있죠. 그쵸? 대칭점과 그 직선을 고려해 봤을 때 항상 대칭점은 대칭인 직선 위에 존재해요. 그래야 대칭점을 기준으로 그 그래프가 대칭이고 직선을 기준으로도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활용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yx의 그래프가 대칭이기 위해서는 이 대칭점, 평행 이동된 대칭점이 바로 yx 위에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또 떨어져 있고 요만큼 또 떨어져 있고 다 동일하게 대칭이 된다. 그래서 대칭점을 우리가 찾아주러 갈 건데 우리 기본형에서 대칭점은 어디였어요? 기본형에서 이런 기본형에서 대칭점은 0,0이었어. 근데 얘가 지금 평행이동 된 만큼 얘가 바뀐 거죠. 그리고 점근선도 여기서는 x는 0, y는 0이었는데 여기에서 점근선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c분의 d, 분모가 0 되는 거. 그리고 점근선 y는 c분의 a. 그쵸? 그래서 평행이동 된 만큼 점근선도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x축으로 지금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y축으로 c분의 a만큼 평행이동 된 거기 때문에 대칭점도 마이너스 c분의 d, 마이너스 c분의 a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c분의 a. 그래서 우리 대칭점이 어디 위에 존재해야 돼요? 대칭점 마이너스 c분의 d,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는 어디 위에 존재한다? y는 x 위에 존재해야지만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대입했을 때 우리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x자리에 대입하고 y자리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c가 지금 0이 아니라고 했죠. 양변에 c 곱해주면 a는 마이너스 d 같고 마이너스 d를 이항해주면 a 플러스 d는 0이 된다. 조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항상 이 내용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대칭점은 항상 대칭인 직선 위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x는 2루트 2 빼기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네요. 지금 x에 관한 문자식인데 x항이 없어진 값으로 나왔네요. 자, 이때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분모를 통분해서 다음 식을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나와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분모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통분해 줄게요. 통분. 자, 중간에 부호만 다르고 지금 태양 뒤양이 같죠. 자, 통분해주면 지금 요 항에는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를 위아래 똑같이 곱해줬어요. 루트 x 플러스 2에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를 곱해줬고 자, 그다음 두 번째 항에는 요 앞에 있는 분모를 위아래 곱해줬죠.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를. 자, 그러면 식을 왜 이렇게 주는지 알겠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얘가 제곱이 되니까. 그리고 빼기 x의 제곱이 되니까 x로 나오고. 자, 얘도 지금 전개하면 x 플러스 2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얘가 두 번 곱해지니까 이렇게 두 번 곱해진 거기 때문에 제곱근을 벗기고 나오고 플러스 루트 x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2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리고 빼기 루트 x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2다. 자, 항이 소거되네요. 그 다음에 분모는 2만 남고 분자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2가 두 개가 됩니다. 약분해주면 답은 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지금 x 플러스 2란 답이 없어요. 지금 x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조건 이용 안 했죠. x가
2 루트 2 빼기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얼마 나온다? 2 루트 2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 루트 2.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무리함수 나왔네요. 이제 무리함수.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제2,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 무리함수도 항상 기본형을 생각하라 했어요. 기본형. 그래프 개형을. 저희는 네 가지로 좀 기억해주면 좋은데 항상 기본형 그래프는 y는 k 루트 ax. 이 루트 바깥쪽이 부호가 바뀔 수도 있고 이 루트 안에 있는 x항 계수 앞이 지금 a의 부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얘를 기본형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그림으로 그려진다. 그쵸? 그리고 항상 시작점은 어디다? 시작점이 중요하다 해서 시작점은 0,0. 여기에서 평행이동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경우에는 둘 다 양수. A도 양수, 바깥쪽에 있는 애도 양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에는 정의역 범위가 음수여야 돼요. 그래서 A가 음수, K는 양수. 양의 값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3, 4분면 있을 때는 둘 다 음수. 다 기억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A는 양수, K는 음수. Y 값이 음수기 때문에. 얘를 기억해주고 여기에서 기본형에서 평행이동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y는 k 루트 a 괄호 x 빼기 p만큼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됐다. 그래서 시작점 얘가 중요하다 했어요. 시작점이 p, q로 움직이면서 이 0,0을 시작하는 점 걔를 이동해서 그래프 개형을 동일하게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였죠. 자, 우리 1번 문제 그래프 그려볼게요. 1번 y는 루트 x 플러스 1 빼기 2. 자, 여기에 기본형 그래프 여기까지 그냥 끊어주라 했어요. y는 루트 x 그래프를 얘는 x축으로 얼만큼? 여기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 되는 애 찾아주는 게 편하다 했죠. x는 마이너스 1만큼, y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돼서 이렇게 묶인 거예요. x 빼기 1로 묶인 거죠. 그쵸? 그리고 빼기 2.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플러스 1로. 그래서 이렇게 따지기 힘드니까 근호 안에 있는 값으로 0이 되는 애를 찾아주는 게 편하다. 그리고 얘 시작점 0,0이고 얘가 얼마큼 이동한다? 평이동 된 만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이동한다. 자, 그래프 개형 그려주면 자, 원래 기본형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요. 0,0에서 이런 그래프 개형이었죠. 근데 시작점이 뭐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점이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 아래쪽으로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면 2, 4분면을 지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는 y절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 y값 구해볼게요. x가 0일 때 y값 0 플러스 1 빼기 2니까 루트 1 빼기 2 그래서 어딜 지나요? 마이너스 1을 지나요. 그래서 0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난다. 0일 때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2, 3년 지나요? 안 지나요? 여기 안 지나죠? 그래서 얘는 답이 1번이에요. 바로 1번 그렸으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1번만 그려도 바로 답만 찾을 수 있었죠. 자, 우리 다른 문제에서, 지금 다른 보기에서 그래프 개형 좀 연습해볼게요. 2번은 이렇게 동일하게 그리면 될 것 같고, 자, 3번, 4번을 좀 연습을 해볼게요. 3번 그래프 개형, 3번.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1이에요. 자, 기본형, 여기서 끊으세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 얘를 x축으로 얼만큼? 근호 안에 있는 애가 0 되는 애.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야 저 그래프 형태가 된다. 자, 시작점 0,0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2,1. 자, 그래프 개형 여기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자, 기본형 0,0에서 y는 루트 마이너스 x니까 안에만 음수죠. 지금. 그래서 2, 3면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시작점이 여기고. 자, 근데 이 시작점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2,1로 바뀌는 거예요. 2,1로 바꾸고 2,1. 그럼 이게 시작점이 되면서 이 그래프 개형은 그대로 옮겨오면 됩니다. 평행이동 됐으니까 당연히 2, 4분면 지나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프 그려봤는데 이번엔 4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4번.
4번 그래프.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프예요. 기본형 여기 앞에 x항까지 잘라주세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되는 x값.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기본 시작점 0,0이고 얘는 마이너스 1,1로 시작점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0, x축, y축. 얘는 밖에가 지금 음수고 안은 양수예요. 그러면 원래는 0,0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근데 이 시작점이 몇 컴마 몇으로 바뀌냐? 마이너스 1,1로 바뀌어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y절편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 모르죠. 그래서 x가 0일 때 y값 찾아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을 지나네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원점을 지나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3번과 같은 그래프 패턴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기본형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시작점을 평이동시켜서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럼 16번 보겠습니다.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요 범위고 치역이 이 범위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전에 y는 기본형부터 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좀 전에 봤던 거로 동일하게 본다면 얘를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해요?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 되는 거. 마이너스 지금 2x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2분의 a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a만큼 평이동되고 y축으로 뒤에 있는 값 b만큼 평이동 됐을 때 y는 마이너스 2x,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정의역, 치역 구해볼게요. 원래 기본형 그래프에서 정의역 한번 볼게요.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정의역도 다 외우지 말라 그랬죠? 그래프만 그려보면 우리가 정의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근호 안에 있는 그 x항의 개수가 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죠. 그러면 x의 정의역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예요. 그쵸? 그리고 치역은 어디예요? 치역은 y값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죠. 그리고 시작점은 0,0이었어요. 자, 근데 0,0이 이제 어디로 바뀌어요? 2분의 a, b로 바뀌죠. 자, 그럼 2분의 a, b로 바뀌었는데 어디로 바뀐지 몰라요. 뭐 선생님이 여기 2분의 a,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기 때문에 시작점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2분의 a가 되고 그리고 y값은 여기가 b가 되는 거니까 b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이든 치역이든 다 평행이동된 만큼 바뀐다. 그러니까 이 경계값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평행이동만 우리가 잘 알면 적용만 시켜주면 된다고 우리 연습했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부터 그러니까 2분의 a가 시작점이니까 이 뒤쪽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생기겠죠. 그리고 치역의 범위는 b 이상이 되겠죠. 이제 얘가 0이었는데 얘가 이제 b 이상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2분의 a 값에 1이 들어가 있고 b의 값에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도 2, b도 2가 됩니다. 두 수를 더해주면 답은 4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니까 항상 지금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동일하죠. 기본형에서 평행이동 된 걸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17번 문제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네요. 이때 무리함수의 최대값이 5일 때 이때 상수의 a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무리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야겠죠. 뭐 찾는다? 기본형을 찾는다. 자, y는 루트 3x가 기본형이에요. 자,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 되는 거 x가 얼만큼? 2가 되겠죠. 2만큼 y는 뒤에 있는 것만큼 2만큼 평이동했을 때 저 그래프가 그려진다. 시작점 0,0이었어요. 얘는 2,2로 움직인다. 자, 근호 밖에 안에 다 모두 양수니까 0,0을 시작으로 1,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죠. 근데 지금 얘가 2,2로 바뀌었네요. 2,2, 2,2의 점으로 시작점이 바뀌었어요. 이 점을 이 점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범위가 x의 범위가
2부터, 여기서부터네요. 2부터 A까지예요. A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2부터 A까지일 때, 그때 최대값 어디서 가져요? A일 때 같겠죠. A일 때 최대값 대입해주면 되겠죠? 최대값 루트 3A 빼기 6 플러스 2가 최대값이 5다. A일 때 5다. 그럼 루트 3A 마이너스 6은 3. 양변 제곱해서 근호 없애주면 3A 빼기 6은 3, 3, 9. 3A는 15. 따라서 A는 5가 나온다. 답은 몇 번이에요? 네, 3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객관식 문제 17번까지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서술형 문제 6문제를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